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지난 4월 재선에 성공하면서 제2기 정부가 출범하는 올 10월이 되기도 전인 8월 16일에 수도 이전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수도로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이 40조 원이 될 거라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건설사들의 약속의 땅이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수가 2억 6천만 명으로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인데요. 현재 인도네시아 수도는 자카르타로 인구가 3천만 명으로 아시아 최고의 인구 밀집 지역이라 도시 과밀화와 교통 문제, 대기 오염이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는데요. 자카르타 전체로는 매년 1에서 15cm씩 지반이 가라앉고 있어 도시의 절반 가까이가 해수면보다 고도가 낮은 상태입니다. 자카르타 북부 지역은 지난 10년간 2.5m 가라앉았고 일부 지역은 매년 25cm씩 가라앉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가라앉는 땅인 자카르타는 바닷물이 넘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안가에 제방을 쌓았는데요. 지반 침하가 발생하는 원인은 과도한 지하수의 사용 때문입니다. 자카르타는 대부분의 지역에 수도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 지하수를 퍼올려 쓸 수밖에 없는데요. 3천만 명이나 되는 수도권 주민들 중 70% 이상이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수돗물의 경우 값이 비싸기도 하고 수질도 지하수에 비해 안 좋다고 합니다. 시는 이제야 부랴부랴 지하수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2050년에 자카르타의 3분의 1이 수몰될 거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2007년 76명이 사망하고 수십만 명의 수재민이 발생한 자카르타 대홍수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카르타가 가라앉는 것을 막기 위해 2025년까지 4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48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두바이의 인공섬 팜 아일랜드를 벤치마킹해 그레이트 가루다 프로젝트라 명명한 이 프로젝트는 자카르타만의 17개의 인공섬과 이를 연결하는 32km에 이르는 방조제를 건설하여 인공호수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자카르타 강물에 물을 가두어 해수면을 낮추고 매해 발생하는 홍수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됐는데요. 예산 확보의 문제와 수질 오염 문제로 인해 2017년 원래 계획을 폐기하고 홍수 방지를 위한 프로젝트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자카르타 대방조제 공사는 2016년 말부터 한국농어촌공사가 자카르타 대방조제 타당성 조사와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개념 설계 단계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최근 대규모 방조제를 건설한 경험이 새만금 방조제를 만든 한국밖에 없어 우리나라에 설계를 맡긴 것입니다. 방조제에는 6차선 도로를 건설해 자카르타의 고질적인 교통난 해소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모든 지하수 사용을 금지하고 상하수도 시스템을 도시 전역에 공급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3천만 명에 이르는 자카르타 인구가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수원지가 필요한데 현재의 인도네시아 강물의 수질은 상수도로 쓰기 부적합한 상황이며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자카르타 시 당국, 자카르타 시민들 모두 현재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자카르타 아니스 바스웨단 시장은 지하수 사용 전면 금지와 같은 극단적인 정책보다는 현재처럼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지하수를 다시 채워 넣는 방법으로도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의 인구 밀집과 교통, 대기 오염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인도네시아는 수도를 인도네시아 중앙에 위치한 칼리만탄 섬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카르타가 있는 자바섬은 섬 전체가 화산과 지진대 위에 있어 화산 폭발과 각종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홍수로 인한 침수 피해도 자주 발생하지만 수도 이전 지역인 칼리만탄 섬은 지진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자카르타는 지금과 같이 경제 중심지로 새로 이전하는 수도는 정치와 행정 중심지로 키울 예정입니다. 칼리만탄 섬은 자연림과 열대림이 우거져 있고 오랑우탄이 사는 곳으로 천연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 새 수도를 스마트시티로 건축하기로 하면서 새로운 수도 건설에 약 330억 달러, 한화
약 40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까지 타당성 조사를 한 후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도 이전을 시작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4년까지 수도 이전 작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인데요. 신행정수도 건설 1단계에 인구 150만 명을 수용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세종시가 현재 33만 명이니 수도 이전 규모가 어마어마하긴 하네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세계 각국 건설 업체들이 이미 인도네시아 시장에 뛰어들어 치열한 수주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인도네시아 건설 시장은 정유화학, LNG 발전소 등과 같은 플랜트 산업이 줄을 이뤘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탈피하여 우리나라 롯데건설과 포스코건설이 다른 분야로 뛰어들었는데요. 롯데건설은 기존 화학 플랜트 시장 외에 고급 주택 시장에 뛰어들었고, 포스코건설도 자카르타 중심 업무지구에 55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 2개 동을 건설하고 있고 신도시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인도네시아 국영건설업체 후타마 까리아와 10일 자카르타에서 앞으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할 주요 국책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후타마 까리아는 인도네시아 최대 국영기업으로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2기 정부에서 추진 계획인 수도 이전 사업과 도로 및 철도 사업 외 자카르타 북부 방조제 사업, 대형 국책 정유 및 석유화학 공사에 대해 상호 협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건설 경기 부진으로 업황이 안 좋은 건설사들에게는 약속의 땅, 기회의 땅인 인도네시아로 진출해 시공 실적을 쌓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에 대한 일본 언론의 반응은 한결같이 부정적입니다. 여러 번 수도 이전을 하려다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어려울 것이다. 40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금을 확보하기 어렵다. 칼리만탄 섬에 오랑우탄이 서식하고 있는 열대우림 지역이 파괴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합니다. 우리나라도 위와 같은 우려를 표하는 언론이 있지만 모든 언론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인도네시아 경제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일본 입장에서는 수도 이전으로 인해 현재 일본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하는 듯해 보입니다. 어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은 노영민 특사를 파견해서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고 한국, 인도네시아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켜 나가고 다음 달 25일에서 26일 부산에서 개최하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만나길 고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친서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분위기인데요. 아무튼 향후 인도네시아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좋은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